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이제는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아파트별로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이제 소득세법이 되겠는데요. 이 소득세법이 말이죠, 2018년 9.13 대책, 또 2019년 12.16 대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또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런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세금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을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자, 현재입니다. 현행인데 지난 2019년도까지는 1세대 1주택일 때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난 2019년도까지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까지는 만약에 3년에서 4년 보유했다. 양도차익의 24%, 4년에서 5년이다. 양도차익의 32%,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로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 보유기간이 나왔죠.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차익의 24%. 이거는 1주택입니다.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양도하는 경우는 3년에서 4년일 때는 6%가 되겠습니다. 4년에서 5년은 8%, 그러니까 2년에 2%씩 공제합니다. 10년일 때는 20%고요. 끝에 보니까 10년 이상일 때는 20%고 15년 이상을 보여야 최고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거기 나왔죠? 다주택자는 15년 이상을 보유 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해 주는데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최고 80%까지 공제받고요. 또 2021년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만이 최고 80%까지 공제받게 되는데요. 1주택일 때 3년에서 4년 보유했을 때 보유를 3년에서 4년 보유하면 12%, 그리고 거주를 3년에서 4년 거주하게 되면 역시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년에서 5년을 보유했다면 역시 16%가 되겠고 4년에서 5년을 거주해도 1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021년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완전히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최대 80%까지 공제하는데 아마 이렇게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거주해도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최대 30%가 공제 가능하는데 이 내용은 2021년 내년이 되겠어요.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공제되는데 이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직접 여러분들 세금을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여러분 대치동 아시죠? 대치동에 레미안 대치 팰리스입니다. 면적은 84.99구니까 전용 면적은 25.7평이고 분양 면적은 33평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2015년도에 건축되었으니까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월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7년, 8년, 9년, 10년, 4년 전에 1월에 취득가액이 14억 1천만 원이 갔습니다. 14억 1천만 원이 갔는데 지금 지난 연도 2019년 12월에 양도가액이 29억 7천만 원이니까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트렌드는요. 강남 지역의 신축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된 아파트, 2, 3년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지금 뭐 고공행진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지난 12월 16일 이후에 지금 많이 그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분은 지금 3년 11개월을 보유했습니다. 3년 11개월을 보유하고 역시 거주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양도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3년 11개월을 보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 29억 7천입니다. 양도가액이 29억 7천만 원. 이게 2019년 12월 이렇게 팔았습니다. 14억에 산 것이 29억이니까 15억이 올랐어요. 이거 뭐 서민들이라 이 중산층들이 이거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양도가액이 29억 7천이고요.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등에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4억 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15억 6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억 6천이 진짜 이익 생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1세대 2주택 3주택이면 양도 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하니까 이런 양도 차익을 이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고가주택의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다시 구해야 돼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이게 바로 15억 6천이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을 가지고 특별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양도 차익 15억 6천만 원 곱하기 양도가액이 29억 7천만 원 분의 29억 7천만 원에서 9억 원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 나오느냐? 6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이걸로 하지 않고 6억 6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몇 년 보유했죠? 3년 11개월 보유했으니까 3년에서 4년이면 24%가 되겠죠? 곱하기 0.2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초과분 양도 차익 여기에서 0.24를 곱하니까 1억 5,840만 원입니다. 1억 5,84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구하는 양도 차익의 3년에서 4년일 때는 24%니까 곱하기 0.24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6억 6천에서 1억 5,840만 원을 빼니까 5억 160만 원 나옵니다. 5억
1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하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 역시 250만 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4억 9,910만 원입니다. 4억 9,91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과표가 3억에서 5억까지는 40%입니다. 과표가 5억이 초과되면 42%인데 3억에서 5억까지가 40%니까 세율이 40%입니다. 세율 40% 곱하니까 1억 산출세액이요. 산출세액이 1억 9,964만 원입니다. 1억 9,964만 원. 여기서 이제 누진공제를 빼는 거죠. 5억이 초과되면 3,540이지만 3억에서 5억일 때 누진공제는 2,540만 원입니다. 2,540만 원을 빼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얼마냐? 1억 7,424만 원. 얼마 안 나오죠? 지금 양도 차익이 15억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돈 되는 걸 사는 겁니다. 15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납부세액이 1억 7,400이니까 엄청난 재테크한 거지요. 제가 이거 2015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2012년, 13년도에 이거 분양받으면 진짜 로또라고 했던 건데요.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납부세액이 1억 7,424만 원. 여기에 이제 뭐 지방소득세 10% 내니까 10% 내야 뭐 1,742만 4천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니까 그러면 뭐 한 2억이 안 됩니다. 2억이 안 돼요. 그러니 15억을 벌어서 2억만 내면 되는 거지요. 그래도 세금 내고도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한때 유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가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2, 3억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더 쭉쭉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의 신축 아파트가 이제 상당히 인기가 좋아질 건데 여러분 과거에 말이죠.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되겠네요. 도곡동의 그 타워팰리스라고 지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신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삼성물산에서 타워팰리스가 말이죠. 미분양됐었습니다. 한참 미분양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 2002년도에 이 타워팰리스 투자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런 시기도 지났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면적은 상당히 좀 큽니다. 137.24제곱미터 분양평수가 50평이 되겠고요. 2002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2006년도 1월에 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등록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치고 들어가면 뭐 전국에 있는 부동산 매매가를 알 수 있는데 2006년도 1월에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19억이었습니다. 50평짜리가 13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 양도가액이 25억이니까 양도차익이 6억 원밖에 안 생겼습니다. 이건 3년 사이에 말이죠. 15억이 생겼지만 타워팰리스는 13년 사이에 6억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오래된 구축된 아파트란 얘기입니다. 타워팰리스도 아무래도 아마 1, 20년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골동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에 사가지고요. 2019년도에 팔았으니까 13년을 보유했는데 한번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오는가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서 타워팰리스 양도가액이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19억. 자,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그런데 1세대 2주택일 때는 양도차익 6억 원 가지고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양도차익을 다시 구합니다.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그럼 양도차익 6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 25억 분의 양도가액 25억 마이너스 9억 원이니까 6억 원 곱하기 25억 분의 빼니까 16억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양도차익이 3억 8,400이 나옵니다. 3억 8,4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3억 8,400만 원이다. 원래는 양도차익이 6억이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니까 양도차익이 3억 8,400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이거는 지금 13년 보유했어요. 2006년도에 사가지고 2019년도에 팔았으니까 13년 보유했으니까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80% 공제하겠죠. 3억 8,400만 원 곱하기 80%를 공제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억 7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7,68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공제하죠?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얼마 나오느냐? 7,430만 원이 나옵니다. 7,430만 원. 그러면 과표가 4,400에서 8,800만 원 이하일 때 이건 24%가 되겠습니다. 세율이. 양도소득세는 6%, 15%, 24%, 35%, 38%, 40%, 42%인데요.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과표가 4,4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과표가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과표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가 되겠고요. 1억 5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과표가 5억이 넘어가면 42%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4,4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가 되니까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느냐? 1,783만 2천 원, 1,783만 2천 원이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가 522만 원입니다. 522만 원. 그러면 순수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얼마냐? 1,2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지방소득세도 126만 1,200원을 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타워페리스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양도차익은 6억 원이 생겼지만 13년 동안에 사실은 뭐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주거 목적이니까 지금 납부세액이 1,261만 원,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2021년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도 10년, 거주기간도 10년을 채워야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을 역시 보유했어도 보유기간이 적으면 혜택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부터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거주기간 보유는 했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양도차익의 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참고로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이민 가가지고 지금 국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9억 원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 즉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를 구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법을 알아야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정부 정책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만이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절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동수 부동산과 경제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재산 재테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